자, 등차 수열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 간단한 문제부터 준킬러 수준의 문제까지 계단형으로 쫙 있으니까 차근차근 적용해보자. 같이 가볼게요. 자, 가족권부터 볼게.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왔는데 A6하고 A8의 합이 0이다. 자,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결국은 대칭성 내지는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말로 해보면 등차 중항이 뭐였지? 양옆의 합이 가운데의 몇 배? 2배. 그치? 양옆의 합은 가운데의 2배다라는 개념 때문에 가족권을 통해서 바로 A의 얼마가 0이구나. A의 7이 0이구나라는 걸 읽어내야 되겠다. 뭐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의 A의 6은 3이다라고 나올 텐데 공차가 양수래. 그럼 당연히 A6은 플러스 3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마이너스의 3이어야 말이 될 것 같고 공차 D가 자연스럽게 얼마겠네? 3이겠네 라는 걸 읽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A2의 값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는데 A의 2 얘도 굳이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이미지는 뭐다? 직선, 즉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되지 꼭 첫 항 A1부터 알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6이나 A7을 사용하면 뭐 A6부터 가볼까? 얘는 A의 6에서부터 몇 칸만 더 바꾸면 되는 거야. 4칸만 더 바꾸면 되겠다. 그치? 2랑 6의 차이 그대로 인덱스를 빼주시면 칸수 차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A6 마이너스 3에서 공차 4번만 더 빼자. 마이너스에 얼마? 15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자, 2번도 바로 가볼게요.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집중 잘 하셔야 돼. 처음엔 쉬울 거야. 자, 등차 수열 AN이 이것을 만족하고 A9는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문제 써보면 A의 6 마이너스의 8 이퀄 절대값의 A의 8 마이너스의 10이고 문제 A의 9는 10이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룰 때 꼭 첫 항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아는 항부터 시작을 하자. 그렇다면 A의 6을 바보는 이렇게 할 거야. 아, 얘는 첫 항 A 플러스 몇 D? 5D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 벌써 미지수가 2개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A9가 있기 때문에 얘는 A9부터 몇 칸 바꾸한 거야? 3칸. 그러니까 10에서부터 마이너스 몇 D? 3D 한 거다 라고 해주겠고 A8도 마찬가지로 10에서 몇 D 한겨? D만큼만 바꾸 한 거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의 2-의 3D는 절대값의 마이너스의 D.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냥 플러스를 한번 풀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파트는 너네가 대답도 하면서 칠판도 보면서 써야 되니까 좀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돼. 그 정도 집중은 고3이니까 해야 되겠지. 자, 당연히 절대값 이꼴 절대값이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 2-의 3D가 그냥 D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의 D일 수도 있다.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암산해보자. 자, 나 첫 번째 2 빼기 3D가 D라면 D는 얼만겨?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또는 채연이가 해볼까? 마이너스 D다 쪽으로 이항하면 D 얼마냐? D는 1이다. 둘 중에 먼저는 아마 다음 것도 마저 보면 되겠지. 자, 다음에 절대값의 A의 10-의 12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A의 12 마이너스의 10이다 이렇게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항으로 가자 이것이. 자, A10은 A9 이용하면 10에서부터 플러스 몇 D? 플러스 1D 빼기 10이 그대로 쓸게요. A의 12는 10 플러스 몇 D? 3D 빼기의 10까지 그대로 적어주시고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절대값의 D-의 2는 그냥 절대값의 3D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어차피 아까 앞에서 구해놨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대입해가지고 말 되는 거 찾자. 둘 중에 누구냐? 말 되는 쪽. 2분의 1인가요? D는 2분의 1로 확정을 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따라서 A의 1으로 돌아가자 빨리. A1은 또 아는 A9부터 활용하자. A9에서 몇 칸 바꾸하면 되니까 8칸 바꾸하면 되니까 암산 되겠다. A9는 10이라고 나와 있었고 D가 2분의 1이요. 얼마냐?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언제나 아는 항 갖고 하자. 첫 항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됐으면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의 3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족권과 나족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족권부터 한번 풀어볼게. 2배의 A의 3 플러스의 3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값의 A6 빼기 3이고 공차 D는 마이너스의 3이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꼭 첫 항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 둘 중에 그냥 하나로 몰아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건 마음대로지만 A3으로 몰래, A6으로 몰래? 그냥 개취야 이건. 3으로 할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변만 바꿔볼게. 얘를 A의 3에서부터 몇 칸 더 간 거니까 3칸이니까 3D만큼 더 간 거 빼기 3은 그대로. 그 다음 줄에 이제 암산해서 대입하자. 얘는 결국 절대값에 A의 3 한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의 12 이렇게 나오겠네. 좌변은 2 괄호 A3 플러스 3입니다. 맞냐? 자,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두 개로 풀면 되겠지 뭐. 그냥 전개하면서 갈게. 2A3 플러스의 6이 A3 마이너스의 1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 A3 플러스의 12일 수도 있어. 각각 암산 좀 해보자. 자, 위에 거부터 해볼게. 다 같이. 요거 암산하면 A3 얼마요? 마이너스의 18. 얘 같은 경우는 넘기고 3띵 해야 되겠다. A3이 얼마냐? 3배 한 게 6이니까 얼마요?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 정도 암산 좀 같이 따라오면서 해야 돼. 그냥 저 새끼가 쓰면 따라 써야지 하면 안 된다. 그럼 안 들어. 자, 그래 놓고 이제 나조건을 보자. 나조건 같은 표현이 등차 수열 때 자주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의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당연히 곱해서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일 거고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직선의 이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야, 공차가 직선에서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했지? 기울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무슨 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음수라는 걸 알고 있겠지. 그럼 만약에 시작할 때부터 음수면 평생 무슨 수예요? 평생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부호가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겠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둘 중에 항상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는 게 어느 쪽이냐? 그치, 요거. 왜냐면 A3이 마이너스 18이라는 건 A의 1도 별로 안 돌아가니까 별로 음수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렇다는 건 얘여야 A3일 때 양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겠네. 그래서 일단 A3은 2라는 걸 확정 지어주시고 이제 A의 5로 가자. 끝나는 거 쉽네. A5에서 몇 칸만 더 가면 되니까 2칸 암산할까요? D가 마이너스 3이래. 얼마냐? 마이너스의 4다로 마무리합시다. 답은 1번이었지. 필기할 때는 이렇게 그림도 좀 반드시 좀 필기를 해주세요. 직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미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메인 식만 베껴 쓰지 뭐 이러면 안 돼. 안 늘어잉. 너네가 작년, 재작년 그렇게 공부해서 그 등급 받았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예 싹 다 바뀌어야 돼, 사람이. 자, 4번. 첫 항이 3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등시 블라블라블라는 0이다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과 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의 개수는 자, 일단 A의 M부터 쭉 뭐 대충 써볼게. A의 M 플러스 K야. 자,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것도 말로 외워두자고 했지.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뭐다? 앞으로 등차 수열하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식 말고 먼저 한글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 이제 너네랑 나랑 이제 바이블을 맞춰가는 과정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한글로 했는지? 평균 곱하기 항수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시나? 이해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기억을 했었어야 되겠지. 복습도 안 했지? 개새끼들아. 다리 똑바로 해, 개새끼야. 자, 근데 당연히 함수가 제로일 리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합이 0이다라는 건 결국 뭐가 0이란 뜻이고 평균이 0이란 뜻이고 평균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돼? 등차 중앙이랑 똑같은 거지. 양옆의 합의 뭐? 반띵. 근데 꼭 그 양옆이라는 게 맨 처음이랑 맨 끝일 필요가 있었나? 아니야. 그냥 요렇게도 다 평균이 똑같더라. 그러니 얘가 꼭 첫 항이 아닌데요 라고 쫄지 마시고 아무튼 맨 앞과 맨 뒤에 대하여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게 제로야. 근데 평균이 또다시 양옆의 합의 반띵인데 그 반띵이 0이라는 건 양옆의 합이 뭐란 뜻이야? 분자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반띵 하든 말든 제로가 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바로 AM과 A의 M 플러스 K의 합이 얼마야 되는구나?
0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맞냐? 이제부터는 당연히 뭐 첫 항이랑 공차 이렇게 나왔으니까 식 써야 되겠지. 자, AM은 첫 항 30 플러스 무슨 D? M-1의 D. 근데 D도 좋나? 마이너스 D라고 돼 있네요. 마이너스의 D. 그리고 플러스 AM 플러스 K도 첫 항 30 플러스 이번엔 무슨 M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뭐요? 마이너스의 D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30과 30은 60 이렇게 할 거고요.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D니까 우변을 넘기면서 는 해버리자. 그럼 총 괄호치고 무슨 D가 되는 거야? EM 플러스 K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 M-1이랑 M 플러스 K 빼기를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나? 자, 그래놓고 나보고 찾으라는 게 자연수 D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러면 M이랑 K도 결국 항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연수일 거라서 여기도 자연수, 이 새끼도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62, 두 개 자연수의 곱이래라는 건 결국 D는 60의 무슨 수면 돼? 곱해서 60이 됩니다. 뭐 그리고 60의 새끼들 뭐야? 약수라고 읽어내주면 되겠지. 이해되냐? 근데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12가 예를 들어서야 2m 곱하기 d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가능한 d는 싹 다 12의 약수 싹 다가 되나? 아니지. 왜? 요 앞에 있는 게 이미 무슨 수라서 짝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뭐야 4 곱하기 3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근데 얘 표현을 보면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K가 없었으면 좀 신경을 썼어야 될 거야. 왜? 앞에 게 반드시 무슨 수가 돼버리니까. 짝수가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2m에다가 K, M이랑 K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 그럼 적당히 뭐 K를 뭐 1, 2, 3, 4 알아서 넣으면 여기도 홀수도 충분히 되겠지. 짝수도 충분히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이랑 달리 있으니 그냥 60의 약수를 세면 되겠다. 자, 60의 약수 세는 개수. 준구는 약수 개수 어떻게 세나? 오케이, 그 정도는 아시는 걸로. 자, 소인수분해하면 뭔데? 소인수분해는 못하는 거야? 그치? 2의 제곱 3, 5. 그러니까 대굴박 1씩 더해서 곱하면 3둘둘이니까 몇 개? 12개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음 쭉쭉 넘어갑니다잉. 5번 준비하세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등차수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야. A6 더하기 A의 7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일단 문제 써볼게. A6 더하기 A의 7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 다음에 나조건 AL 플러스 AM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가 6이래. A의 L 더하기 A의 M은 1, 2 되도록 하는 L, M이 6개다.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14번째 항까지 합인 S의 14 같은 걸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니? 자, 다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어. 결국 아직은 등차수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 즉 등차 중항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얘 합 가운데 몇 배? 2배. 이렇게 돼도 가운데 2배. 그 말은 이렇게 합이랑 얘네들의 합이 다 뭐하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지.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A의 1과 A의 20이 뭔가 네모라고 치자. 그러면 A2랑 뭐의 합 또한 네모야? 한 칸 안으로 들어온 19 또한 네모지. 그러면 질문할게. 쭉 가서 A의 뭐랑 A의 뭐까지의 합 또한 네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반대로 20 더하기 1까지 가면 맞지만 그렇게 말고 오른쪽이 크게끔 하면 10, 11. 어떻게 빨리 확인했어? 아, 결국 이 인덱스의 합이 얼마다? 21로 일정하게끔 유지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까지인 것이 약간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지. L보다 M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이거 몇 개야? 10개. 근데 문제에서 몇 개래? 6개래. 아, 그게 무슨 말인 걸까를 생각을 해나가자는 거지. 자, 문제로 돌아갈게. A의 1하고 A의 뭐식인가를 더하면 1이래. 그럼 그 다음에 A의 2랑 얘는 한 칸 안으로 들어왔겠지. 이것도 1이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6개라는 건 당연히 A의 뭐랑 6하고 또 A의 뭐식이까지 해서 1이고 더 이상은 없대. 요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만약에 여기가 10이라고 쳐봐. 필기하지 말고. 그러면 는 1이 되는 게 6개밖에 없는 건가? 아니지. 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7 되고 얘는 9 되는 것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여기가 10이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뭐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뭐일 수 있겠냐? 8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반드시 L보단 M이 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A7, A7은 문제에서 요구한 게 아닐 거거든. 오케이? 근데 또 방금 말이 나왔었는데 A6 플러스 뭐도 가능하지? 그치? 여기에 A에 뭐여도 7이어도 그 다음 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6개라는 건 A1 뭐시기부터 A6, 8 아니면 6, 7까지만 되는 거구나. 그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 보니까 둘 중에 뭔가를 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있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6 더하기 A7은 마이너스 2분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 중에 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럴 수밖에 없겠다는 뜻이겠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따라서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내게 주어진 조건. 문제에 준 게 A6 더하기 A7이 마이너스의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6 더하기 A의 8이 1이래. 혹시 이 두 줄 연립해가지고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뭐 있나? 공차. 그치? 밑에서 위를 빼면 어차피 66은 지워질 거고 A7이 A8 되려면 D가 하나 필요하겠는데 그게 얼만 거야? 2분의 3인 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마무리 답을 구하러 가는 센스도 한번 봅시다. 결국 나보고 S의 뭐를 구하라는 뜻이야? S의 14. 즉 한 번만 써보면 A의 1부터 옴뇸뇸뇸뇸 해가지고 A의 14까지를 더하래. 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 제일 무식하게 해야 되는 게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d 그 공식이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좀 편하게 똑똑하게 풀자 해서 등차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뭐로? 평균 곱하기 항수. 근데 평균이란 건 뭐야? 아무튼 정 가운데 있는 거. 그 정 가운데 있는 걸 구할 때 꼭 1번하고 맨 끝일 필요 없이 요렇게도 괜찮다 까지가 지금 머릿속에 다 있을 거야. 그렇다면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건 평균, 즉 2분의 맨 앞에 있는 A1과 맨 끝에 있는 A의 14의 합. 그게 총 몇 개 있다? 14개 있다로 풀고 싶은데 지금 당장 A1 잘 모르고 A14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를 좀 똑똑하게 해보자 이거야. 자, 이미 문제 속에 그 아이디어가 다 있음. 야, 1이랑 14의 합은 2랑 뭐의 합이라는 거 같아? 1이랑 거 같지? 그리고 쭉 계속 좁혀와봐. 그럼 뭐 더하기 뭐까지로 좁힐 수 있냐? 6이랑 8까지, 6이랑 8 아닐 것 같은데? 6이랑 9면 좀 더 가는 게 낫지 않냐? 7이랑 8이랑 똑같겠지. 등차수열 이거 계산가 되게 쉬워. 인덱스, 밑에 있는 조만한 첨짜리 인덱스라고 한다고 했지. 인덱스의 합이 얼마야? 15야. 그럼 15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이면 12, 뭐 1이면 14, 2면 13 이렇게 계산이 쉽지. 그러니까 7, 8까지 가면 돼. 자, 그거에 반띵 해줄 거고 14야. 오, 그럼 A7 더하기 A8이면 좀 아는 것 같은데? 자, 문제 나와 있는 얘를 좀 활용해볼까? 아, 여기서 A6만 A7로 바뀌면 될 것 같고
A8은 그대로 냅두면 돼. 그 말은 공차 몇 개 필요한 거야? 공차 한 개만 필요한 거지. 공차 바로 밑에 적혀 있네. 즉 핑크색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가 되면 되지. 공차 하나만 더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바깥에 뺐어요. A7 더하기 A8이 2분의 5고 거기다가 14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S라는 거고 뭐 그거 2배에서 마무리하래. 2배 하지 뭐. 2분의 1 없애버려. 곱해. 얼마야? 3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 그런데 일관되게 똑같은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느껴주시면 돼.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자. 그리고 이 5번이 21번 문제잖냐? 과거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주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그냥 너네는 푼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겠습니다. 6번이에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9는 이거일 때 이걸 한번 구해주세요. 자,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거야. S9를 보자마자 평균 곱하기 항수를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A1하고 9, 1, 9만 갖다 놓으면 돼. 가운데 얼마야? A5. 그게 몇 개야? 당연히 S9니까. 9개. 그래서 이거를 바로 A5 곱하기 9는 27로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절대값의 SS3 또 바로 읽자. 뭐가 몇 개라는 거냐 이거? 중구나 AS3 1, 2, 3의 가운데 누구 있어? 그게 몇 개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3A2. 졸지 말자고.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27이다 이렇게 준 거네. 그러면 정보는 두 개네요. A5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의 2라는 것이 절대값 붙인 게 9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9인데 뭐 공차가 양수래. 말되는 거 찾자. A2가 뭐면 돼? 마이너스의 9였으면 되고 공차 찾을 수 있겠네. A2부터 A5까지 몇 칸 간 거니까 3칸이 얼마 커진 거? 그럼 한 칸 D는 플러스 4 된 거라고 확인합시다. 그리고 A10 구하래. 빨리 마무리할게요. A의 10은 자, A10도 굳이 첫 항 가지 말자. 지금 누구로부터 갈까? A5, 그치? A의 5부터 5칸만 더 갑시다. 5D. 암산 충분히 가능해요. 20의 3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엔간한 쉬운 문제들은 계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AN이라는 것이 3N 플러스 K라고 줬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등차수의 일반항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공차다. 공차가 얼마란 뜻이네? 공차는 3이다. 바로 무의식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6부터 15까지 합이래. A의 6부터 A의 15까지의 합이 255다. 그때 AN이 150보다 커지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얘부터 발휘하자. 자, 얘는 마찬가지로 평균 곱하기 항수를 해볼게. 6이랑 15의 가운데 얼마야? 10.5. 자, 등차 수열에서는 0.5라는 표현 써도 된다 안 된다? 등차에서는 된다고. 왜? 등차가 뭐의 이미지니까? 직선의 이미지니까. 그래서 A의 0.5보다는 분수로 쓸까요? 2분의 21. 자, 그게 몇 개 있다야? 개수는 잘 세봐. 10개. 개수는 잘 세네요. 자, 10개 있습니다가 255구나. 그러면 A의 2분의 21이란 건 당연히 대입을 해주시면 될 테니까 2분의 63 플러스의 K. 그게 10을 넘겨버리자. 약분될 듯 2분의 얼만겨? 5로 약분하는 거니까 51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서 K는 암산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63이랑 50인데 2띵 하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은 끝났습니다. A의 N이라고 하는 것이 3N-6이었구나. 그럼 쉽네. 얘가 150보다 크대. 빨리 가자. 150보다 크다. 그럼 N은 약분 되겠다. 3으로 약분하면 50 얼마 초과? 2. 52초가니까 답은 53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8번.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8번. 등차 수열의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1, 2, 3의 합이 38. A의 1 이렇게만 쓸게. 1, 2, 3의 합이 38. 그 다음에 A의 N-1, N-2, N-2, N-1, N까지가 142. 자, 그런데 SN은
390이다. n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똑같아. 등차수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인데 평균이라는 것은 양옆의 합의 반등인데 양옆의 합이라는 것이 꼭 맨 양끝 이렇게도 괜찮다고. 그 말은 A1과 A의 n의 합이랑 2랑 그 한 칸 안에 그 다음에 얘랑 또 한 칸 안에가 다 뭐 하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더해버리고 3띵 해볼까?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 거냐면 A1 플러스 A의 n을 알 수가 있겠네. 더하고 3띵 더하면 얼만데? 3띵까지 해봐. 60인가? 맞지? 자, 그러면 결국 내가 궁금한 건 이걸 나누기 2 해가지고 무슨 균 구한 거야? 평균이 30이었구나라는 걸 구한 거지. 그럼 게임 끝났네. SN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곱하기 항수 암산 되겠네요. N 얼마? 1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필기 잘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돼, 숙제를. 자, 됐으면 9번 가겠습니다. 자, 등차수의 A는 똑같아. 뭐 합을 SN이라고 하지. 근데 A3은 42 일단 적어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권 써볼게. A의 K-의 3이랑 A의 K-의 1이 마이너스의 24고 그 다음에 SK라는 값이 K의 제곱이래. K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이거 보자마자 뭔가 구하고 싶어요. K 빼기 3하고 K 빼기 1이면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오케이. K-의 2. 그게 얼마란 뜻이네? 마이너스의 12란 뜻이겠네. 그리고 SK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SK라는 건 A의 1부터 옴뇸뇸뇸뇸 해가지고 A의 K까지야. 그럼 똑같이 평균 곱하기 항수를 구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평균을 구할 때 8번하고 똑같아요. 원래라면 보통이라면 첫 항하고 맨 끝 항을 하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문제 주어진 조건 보니까 몇 칸 더 들어온 것들 2칸 더 들어온 A3하고 2칸 더 빠꾸한 A의 누구? K-2 가지고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평균은 자, A3하고 A의 K 플러스 2 더하고 반띵 암산까지 하자. 얼마냐? 15. 그지? 40이랑 마이너스의 12니까. 그러면 SK라고 하는 것이 한글 그냥 이렇게 쓸게. 평균 곱하기 항수. 근데 항수가 몇 개? SK니까. K야. 그럼 결국 KK 한번 약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K라는 것이 바로 평균이자 방금 15라고 구했던 그 친구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10번 가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수의 AN에 대하여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것은 이거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SN인데 3SN이 아니지 S의 3N 이게 1대 9. 근데 그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대. 그 다음에 A2는 K 곱하기 A의 1이고 K 값을 구하래. 야, 그러면 모든 n을 대입해도 괜찮으니까 뭔가 문제에 적당히 써먹기 좋은 n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 막 100 같은 거 집어넣어봤자 의미 없잖아. 뭐 300칸까지 더 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뭐 넣어볼까? 뭔가 내가 아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너무 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막 3 같은 거 넣어봐도 S9까지인데 그렇게 별로 필요 없거든? 1 넣어보자. 그럼 S1이 그냥 SA의 1이고요. 그치? S의 3라고 될 텐데 여기 S3 좀 똑똑하게 가볼까? 이거 무슨 A 얼마임? 그렇지. 3A2겠네. 가운데가 2니까요. 그게 문제에서 1대 9래. 그럼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라고 풀어주면 9A1이 3A2네요. 정답 나왔네요. A2는 3A1 약분될 테니까 답은 2번 나머지. 자, 그 다음 11번 쭉쭉 갑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의 A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거라고 하죠. 이걸 한번 구해주세요. 자, 일단 공차가 2니까 D는 2다 정도는 메모를 해놓자. 그 다음에 AK는 31. 뭐 문제 쓸게요. AK는 31고요. 그 다음에 S에 K 플러스에 12. 640이다. 그때 SK가 뭔지를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야, 이거 어떻게 구할까? S에 K 플러스 10. 그게 640이다. AK는 31이다. 뭐 꾸역꾸역 하면 돼. S의 K 플러스 10이라는 게 결국 A의 1부터 쭉쭉쭉쭉 A의 K 플러스 10까지란 말이지. 근데 지금 애매하게 중간 부분을 알고 있지만 공차를 아니까 사실은 첫 번째 항도 다 K라는 알파벳은 남겠지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해볼까? 오랜만에.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10문제 동안 그 등차 수열의 합의 그 기본 공식을 한 번도 안 썼어. 뭐야? 2분의 n괄호 2a 플러스 n-1d. 그거를 무조건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안 써도 되는 상황일 때는 쓰지 말자인데 그 공식 또한 중요해.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항의 개수도 미지수고 뭔가 좀 미지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평균 곱하기 항수로 바꿔 풀기가 좀 석연치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원래 그 공식을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에도 조금씩 해볼게. 자, 얘 한번 써볼게. 얘는 평균이 뭐야? 2분의 뭐 더하기 뭐야? A1 플러스 당연히 A의 K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몇 개 있다야? K 플러스 10개 있다야. 자, 그럼에도 아까부터 말했던 거 등차 수열 구할 때 꼭 첫 항에 고집을 하지 말자. 그러면 AK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잖아. 자, A1부터 보자. 얘는 AK부터 몇 칸 빠꾸 하면 돼? 그렇지. K 마이너스 한 칸 빠꾸 하면 될 거야. 맞나?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K 플러스 10이라는 건 당연히 AK부터 몇 칸 앞으로 가면 돼? 10칸이니까 20만큼 더 가면 되겠지. 그리고 반띵하고 뭐 K 플러스 10 곱한데 여기서부터 아마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암산합시다. 여기 2분에 깔아놓고 AK 자리에 31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AK가 2번 있으니까 62. 얘까지 만나면 82. 그거랑 숫자 하면 여기까지 하면 84. 그 다음에 무슨 K지? 마이너스의 2K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다음 줄에 2차 방정식 가면 되겠다. 자, 따라서 42 마이너스의 K 약분했죠. 그 다음에 K 플러스의 10, 이 값이 600의 4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냐? 오케이. 이것도 2차 방정식 풀자. 전개하면서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래야 K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오른쪽으로 넘겼다. 자, 준현아 무슨 K? 전개하시고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32K. 자, 지혜는 상수항. 플러스 220. 자, 그럼 대충 머릿속으로 뭐랑 뭐로 인수분해 될지 보일 테니까 바로 K는 하고 대답을 해보자. 찬아, K는 뭐랑 뭡니까? 오케이. 10하고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문제는 둘 중에 뭔지를 솎아내야 되는데 뭘로 솎아내지? 내가 문제 풀면서 아직 안 쓴 조건이라는 게 있나? 첫째 항이 양수. 그런 말은 놓치면 안 되겠지. 자, 만약에 K가 10이면 결국 AK가 31였으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A의 10이 31인 거고 이쪽이라면 A의 22가 31인데 공차가 2예요. 빠꾸 해가지고
첫 항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항이 양수인 건 어쪽이야? 왼쪽이겠지. 오른쪽은 21칸이나 빠꾸하면 2 곱하기 21이나 작아지면 첫 항 음수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첫 항 A의 원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얘가 정답이겠네요. K는 10이겠고. 됐슈? 자, 그러면 구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S의 10을 구하라는 뜻이네. S의 10을 구하자. 자, S의 10도 첫 항, 공차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건 일부러 이렇게 장난을 한번 쳐볼까? 아니다. 그냥 하자.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도 약간 장난이야. 물론 쉽게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A10 나왔거나 S10이 구하고 싶은 거니까 평균 구하려면 A의 1만 알면 되겠지. 뭐 A1이야. 여기서부터 9칸 빠꾸하면 되게 18만큼 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일부러 이거 복습해볼게. 지난 시간에 블록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블록합이라는 게 뭐였냐? 등차 수열을 똑같은 개수씩 더한 거. 끼리는 또 무슨 수열이 이룬다? 등차 수열이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말이야. 내가 왜 이걸로 풀어보려고 했냐면 방금 K가 10이다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S의 10이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640이라고 주어진 게 S의 얼마야? S의 20이 640이란 말이지. 그래서 약간 몇 개들이 한 블록이 생각이 나. 10개들이 한 블록이 생각이 이렇게 일단 나셔야 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당연히 요만큼이 궁금한겨. 근데 나에게 주어진 640이라는 건 이걸 다 더해야 640이래. 그치? 자, 그런데 질문. 지금 공차 2다. 그러면 A1이 A의 10일 되려면 몇 D 필요해? 10D 필요하겠지. 마찬가지로 A의 10이 20가 되려고 해도 10D. 즉, 요 블록 전체가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되려면 총 플러스 몇 D 필요해요? 플러스 100D가 필요하지. 즉, 플러스 200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1차 방정식이지. 뭐 중딩 뗐던 거 아니야? X 더하기 200은 640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각각이 얼마면 될까? 얘가 220이고 얘가 420 이면 합이 640도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S의 10은 바로 220이었습니다. 일부러 블록합으로 풀어봤어요.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2번.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빨리 찾는 연습이었습니다. 자, 리마인드 말로 하자. 등차 수열의 합은 무엇이 없는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자, 그렇기 때문에 S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빨리 찾아보자 했었지. 자, 마치 미분처럼 최고차항은 미분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몇 AN으로 시작할 거고 2AN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상수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여기를 뭐 알파벳으로 외우라고 했나 안 했나?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라 그랬지. 결국 뭐랑 뭐가 같음을 이용하자? S1이랑 A의 1이 같음을 이용해서 알파벳을 해본다고 치면 A1 첫 항이 얼마인 셈이니까 A 플러스 B 되게끔 맞추자 1 넣었을 때 마 A, 뿌, B면 되겠다. 알파벳으로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 원리만 알아두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걸 리마인드 한 채로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지금 두 등차 수열의 합이 SN이랑 TN인데요. 그게 N의 제곱이랑 뒤에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 한번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SN도 TN도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다라는 건 결국 봐봐. 이 식에서 반드시 알파벳 뭘로 한번 묶인다는 뜻이야. N. 그치? 인수 N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 지금 이 식에서 누가 SN이고 누가 TN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N제곱이 한쪽에 몰빵될 리는 없다는 뜻이지.
n은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랑 n 마이너스 1이 또 각각 빠져줘야 된다는 뜻이지. 물론 누가 아직 s고 누가 t인지 몰라요.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야 곱했을 때, 이건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지. 곱했을 때 최고 차이 개수가 지금 1이야. 각각도 원래 1이니? 뭘 끄덕이고 자빠졌어요. 여기가 3이고 3분의 1일 수도 있잖아. 언급이 없으면 반드시 얘 아직 최고차항 K라고 모름. 얘는 K분의 1이라고 거꾸로 모름을 붙여주셔야 돼. 자, 그래놓고 일반항까지 구해볼까? 얘는 결국 K 괄호 N제곱 플러스 N이거든? 자,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자. 야, 앞에 K에 되어 있는 건 그냥 K 따라오면 되니까 무시해. 얘만 방금 했던 것처럼 테크닉 쓰면 돼. 자, 미분하면 몇 n으로 시작하면 되고 2n으로 시작하면 되고 첫 번째 항 뭐 되게끔 2 되게끔 맞추면 뒤에 뭐 필요한 거 있나? 없음. 그래서 저 친구 일반항은 이렇게 생기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 한번 해둔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볼게. K분의 1을 그대로 따라오면 돼. 전개하면 N제곱 빼기 N입니다. 일반항 구해볼게. K분의 1 따라오고요. 자, 살짝 미분하면 또 몇 n으로 시작하면 되고 2n으로 시작하면 되고 첫 번째 항이 뭐 되게끔 0 되게끔 맞추자. 그럼 빼기 얼마 해주면 돼? 빼기 2 해주면 되겠지. 지금 각각의 합과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물론 지금 누가 SN인지 아직 크로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기니디를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기억 AN은 N이래. 그럼 보세요. 지금 일반항이 얘 아니면 얘인데 N 이렇게 생길 수 있으려면 위에 거여야 돼? 아래 거여야 돼? 위에 거야 되겠지. 동시에 K는 뭐였구나? K는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기억이 K가 2분의 1인 상황이고 A의 N이라는 것이 N이요. 그렇다면 반대로 BN이라는 친구는 뭐인겨? K 자리에 2분의 넣어보셈. 4n-의 4가 나오겠지. 그래서 참거짓? 참. 대답하면서 같이 하자고. 자, 그 다음 니은은 D1, D2 바로 공차고요. 공차는 직선에 무엇을 보면 된다고? 기울기를 보면 된다고. 자,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새끼 기울기 얼마? 2K. 얘 기울기 얼마? K분의 2. 그러니까 K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곱은 항상 4로 일정하겠네요.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 디귿. A1이 0이 아니래.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A1이거든. AN이라는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첫 항이 0이 아니려면 어느 쪽이어야 돼? 위에 거야 되겠지. 왜냐면 이건 K가 뭐든 간에 첫 항 집어넣으면 빵이 돼버리니까. 그 말은 디귿에서 A의 N이라는 건 K 곱하기 2N 꼴인 거고 BN은 반대다. 근데 K라는 게 얼마인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정확히 N이니? 즉 K가 2분의 1을 단정 지을 수 있니? 단정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일반은 이제 빨리 찾는 거 연습됐지? 그렇다면 13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리마인드 해보면 방금 어디까지 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이건 이제 식으로 바라봤을 때 관점이고 그렇다면 이걸 그래프로 바라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당연히 직선의 이미지였던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니까 당연히 무슨 함수? 2차 함수의 이미지다. 근데 또 0,0을 지나네.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이미지다. 를 기억하고 그래프로 빨리 푸는 문제도 있다고 해서 13번이에요. S9는 S18이래. 씨발 보자마자 지금 2차 함수가요. 물론 지금 위볼인지 아볼인지 모릅니다만 대충 위볼로 그려볼게. 근데 이게 SN이에요. 9랑 18이랑 똑같대. 그럼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원점이라며. 그럼 여기 1초 만에 나오네. 얼마야? 27. 뭐 더군다나 대칭축은 몇 점 5? 13.5라는 것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보자. T에는 자, 집합 요런 게 은근히 아직 그 수학 기초가 없으면
오히려 집합 같은 데서 잘 걸리거든. 자, 저걸 해석하기 전에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 이거 한글로 읽어봐. 찬아. fx 화살표 y 말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한글로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뜻을 풀어서 말로 서술해주세요라는 뜻이야. 우리끼리 수업에 이제 이 바이블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야. 당연히 아직 우리 한두 번밖에 안 봤으니까 내 수업 스타일을 모르겠지만 난 매번 이렇게 한글로 말해보세요라는 걸 많이 해요. 그 식에 X를 넣어. 땡! 지은아 이거 한글로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오케이.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함수 뭐 이런 뜻이겠지? 그냥 앞으로는 편하게 이렇게 부를게. X에서 Y로의 함수가 F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 이 집합을 채연아 한글로 읽어봐. 이거 은근히 못하더라 너네가. 원래 집합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조건제 집합일 때. 인 이 새끼들의 집합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가 결국 약간 서술어 같은 느낌이니까. 그대로 읽어보면 뭐야? 이거 라지 X죠. 요 라지 X 딱 그대 따온 겁니다. 정의역 라지 X예요, 저건. 그치? 이 부분이 은근히 너네가 연습을 안 해보니까 말로 대충 알 것 같아. 그냥 뭐 X의 원소인 X를 뭐 집어넣은 거겠지. 이렇게 대충은 알겠지만 말로 서술을 못 하잖아.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 자, 이거 읽는 방법. 라지 X의 원소들인 스몰 x에 대하여 이렇게 읽으면 돼. 대하여 fx의 값들의 모임. 이렇게 읽는 건데 결국 그럼 이거 뭐야? 그렇지. 저 표현을 보고 이거 치역이라고 0.1초 만에 읽을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고1 때 다 배우는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글로 읽어봐. TN이란 어떤 집합입니까? 하고 물어봤어. 찬아. 편하게.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집합 배우는 새끼들도 다 읽는 거야. K가 A부터 L에 대하여 S, K의 모임. 맞아. 얼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질문할게. 야, K자리에 결국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저 TN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개다. 맞아, 틀려? 1부터 N까지 넣으래. 맞아, 틀려? 1 넣고 2 넣고 N까지 넣으면 돼. 그런 것들의 집합이래. 원소의 개수 N개다. 맞아, 틀려? 그냥 1년 더 끌고 고등학교 2학년 한 번 더 해, 이 새끼야. 맞아, 틀려, 이거 얘들아? 아니지. 집합에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지만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다시 한번 카운트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꼭 N개를 넣다고 해서 서로 다른 N종류가 아니라면 N개라고 읽지 않겠죠. 그렇게 제대로 이해해야 이 문제가 그냥 바로 보이는데 TN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래? 13개가 되래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위로 블록을 그대로 활용해볼게. 여기 아까 대칭축이 몇 점 뭐라 그랬냐? 13.5라고 했다. 그러면 N의 값이 만약에 1이면 K에 1만 넣으래. 그러면 S1만 있을 거 아니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당연히 한 개야. N이 2면 1, 2까지 넣으래. 서로 다르지 당연히 뭐. 원소의 개수 2개야. 그래서 쭉쭉쭉쭉 넣어가자. 그럼 당연히 일단 대칭축의 직전인 13까지 넣어볼게. N이 13일 때 보자. 그러면 S의 1부터 S의 13까지는 다 다른 거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원소의 개수 몇 개 됐어? 13개가 됐어. 그럼 그 다음 내가 만약에 N에다가 14를 넣게 되면 무지성으로 원소의 개수 14개라고? 아니라고. 여기 보니까 14는 누구랑 정확히 대칭이라? 13이랑 대칭이라서 넣어봤자 새로운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여전히 개수는 몇 개로 일정한 거야? 13개겠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15 넣어도 대칭, 6, 7, 8 넣어도 대칭이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1이랑 대칭인 새끼는 누구냐?
일단 26까지는 오케이야. 그치? 근데 내가 27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치? 아까 핑크색으로 1부터 13까지 벌써 13종류가 있었는데 13종이 있었는데 내가 27을 넣어버리면 새로운 제로라는 값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부터는 13개가 깨지겠네 라서 개수는 13과 14부터 26이다 이렇게 나온다. 덧셈 해야 되겠다. 13은 또 따로 해놓고요. 14, 15 이렇게 엄냠냠냠냠 해가지고 26까지 다 더하는 거는 등차 수열이겠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하자. 이것도 결국 등차 수열임. 평균 곱하기 항수. 평균이 얼마? 평균은 반띵까지 해야 돼. 20. 개수 조심해봐. 13개. 그러면 260이고 더하면 27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준구나 6부터 19까지 자연수 몇 개? 넌 어떻게 계산해 이거? 빼고 더하기를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얘는 자연수 잘 세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혹시 막 잘 못 세고 실수하는 친구 있으면 방법 알려드리려 했는데 잘 하니까 뭐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자 14번 간다잉. 이제부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는 슬슬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많이 갖춰주자는 거야. 어떤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을 그냥 2차 식까지만으로 받아들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해야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실제 수능장에서 보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니까 저런 테크닉도 이런 테크닉도 무기를 많이 갖춰놓고 내가 새로 본 문제가 뭐가 좋을지를 빨리 판단하는 훈련을 기출문제를 통해 많이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첫 항이 60인 등차수열 AN의 합을 TN이라고 할 건데 TN은 뭐냐면 이렇게 쓰자. 절대값에 A1부터 AN까지 합을 보통 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T로 도망가 준 거야. 절대값 SN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복습. 지금 첫 항이 60이라고 해가지고 0보다 크거든?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만약에요, 공차 D가 양수라고 하자. 공차는 결국 최고차 항의 개수란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2분의 D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지만 부호는 똑같아. 그 말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결국 기울기가 D고 등차 수열의 합의 2차 함수 또한 최고차의 개수는 D의 부호랑 관련이 있으니 얘 양수다 보자마자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첫 항이 60이라는 건 좌표상 1, 어디를 지나면 되고 1,60. 또 어디 어딘 반드시 지나야 돼. 0,0.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칠판에 그려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첫 항이 60이고 공차 또한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첫 항이 60인데 공차가 양수면 계속 커지니까 더 할수록 커지겠지. 자, 근데 만약에 공차 D가 음수면 어디로 볼록이라는 거야? 위로 볼록이라는 거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맞냐? 자, 그래서 핑크랑 초록 중에 문제로 더 잘 출제되는 건 무슨 색이다? 초록이다. 왜 핑크는 재미없다. 그럼 당연히 커질 거 아니야. 문제 낼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봅시다. 절대값을 씌워봤더니 19보다 20이 크고 20이랑 21이 똑같대. 핑크에선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계속 커지니까. 자, 이제 초록색만 다시 그려놓고 볼게요. 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어디선가 꺾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바로 절대값 Sn의 그래프다. 그럼 문제 표현하자. 19보다 20이 크다. 20하고 21 같다. 일단 질문. 여기서 20하고 21이 똑같대. 20하고 20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총 몇 종류 있을까? 가능성만 놓고 보면 3세트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대칭성이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일 수도 있지. 아니면 이렇게일 수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당연히 뭐 이게 이쁘긴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이렇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셋 중에 뭔지를 천천히 보자. 만약에 봐봐. 지금 20이랑 21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0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21이야. 대칭성사라 참 이뻐.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하는지 보자. 19보다 20이 크다. 19는 당연히 여기 왼쪽에 있을 거야. 맞나 틀리나? 맞네. 그치? 19보다 20이 크고 20이랑 21이 똑같다. 뭐 괜찮네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러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야. 그럼 될까 안 될까? 그치? 19가 보통 여기 있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록색이 맞는 거겠네. 오, 야, 그럼 그 순간 나와버렸는데? X절편 얼마? 41. 20하고 21이니까 0하고 41이겠지. 대칭성을 살려서 확인한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tn이 t의 n 플러스 1. 야, 이건 더 큰 걸 대입했는데 함수값은 작아졌대. 증가 감소 중에 뭐 해란 뜻이야?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대칭축이 어디였다고 이거? 20.5네. 자, 그러면 n에다가 20 대입하면 성립하냐? 20하고 21? 안 하냐? 그러면 21 한번 넣어볼까? 21이 22보다 크다. 맞나? 맞네. 그럼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까지 넣을 수 있을까? 40 확인해보자. 40이 41보다 큰 건 맞아. 근데 41 넣으면 막은 하나가 둘보다 크다?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 이것도 더하라냐? 최대 최소의 합이니까 6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의 E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SA13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가조건 n equal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일단 SN이라는 건 어디로 볼록이라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겠다. 자, 그래프 그릴 건 반드시 어디 지나게끔 그려야 된다고? 반드시 원점. 그럼 대충 눈치 까졌네. 7일 때도 8일 때도 똑같은 최소값이래. 그 말은 둘의 높이가 뭐하다는 뜻이고? 같다라는 뜻이겠고. 7일 때랑 8일 때. 그럼 바로 대칭성 나오면서 여기가 얼마다? 15. 뭐 대칭축은 7.5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 이거지. 맞냐? 자, 그럼 덩달아 질문. A 얼마가 빵이란 뜻이에요? 바로 안 나오나? A8이 빵이라는 거 느껴져요? 왜? S7에다가 A8을 추가했는데 바뀜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말은 A의 8이 얼마다? 빵이다라는 거겠지. 물론 그래프에서 관찰해도 괜찮고 S7하고 S8이 똑같아요 라는 식에서부터도 당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해보고 그 다음 나조건. 이번 절대값 씌우래. 절대값 접어서 그리지 뭐. 이렇게 접어. 근데 m일 때랑 2m일 때가 162로 똑같다. 근데 m은 8보다 크대. 그러면 지금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 아까 저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m이라는 게 8보다는 커야 된대. 8은 당연히 여기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정도에 m이 있어야 8보다 크고 그럼 당연히 2m이야. 뭐 저 멀리 있는 거지 뭐 2m. 근데 그들의 합이 162로 똑같습니다라는 거지. 됐냐?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식을 빨리 세워보자. SN이라는 친구의 식을 세웁시다. 지금 X축하고 어디서 만난다를 알아낸 거야. 그럼 바로 식 세우자. 근데 최고차의 개수를 당연히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A라고 둘까? A 괄호 N 한 먼저 쓰자. N 괄호 N-의 15다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S의 M하고 S의 2M을 계산할 건데요. 자, 원래 S는 어디로 볼록이었지? 아래로. 그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SM은 무슨 160이어야 돼?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60이어야 되겠다.
반면 그림을 보니까 그냥 EM은 원래나 저번화 똑같아. 그러니까 는 얼마인 거야? 16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M으로 대입해서 바꿔볼게. A가 있고요. M이 있고요. M-의 15. 얘는 A가 있고요. 2M이 있고요. 2M-의 15.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자, 이거를 빨리 풀어가지고 나 A13 구하고 싶대. 두 식을 연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립할래? 나누기도 괜찮은데 더하는 것도 더 빠를 것 같아. 더하면 빵이니까. 자, 더해봅시다. 준근아 살아있나? 그럼 둘이 더해보세요. 일단 뭐랑 뭐는 묶을 수 있어 여기. 둘이 더할 때. A에 묶자. A에 묶으면 암산도 하자. 여기서는 M-의 15만 남을 거고 여기는 2하고 2M 빼기 15 남을 거야. 종현아 몇 M? 그 다음 오케이 마이너스의 45는 빵이다. 오케이 M 바로 나오네요. M은 얼마다? 9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그러나 A의 13을 구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S라는 식을 알아야 A를 구하든 말든 해. 그 말은 최고차의 개수 A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대입해줘야 되겠다. M equal 9를 뭐 위든 아래든 둘 다 아무나 대입해도 돼. 근데 편한 걸로 가자. 위에다가 대입해갖고 돌아올게요. 자, A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의 6 한 것이 마이너스의 162. A는 얼마냐? 뭐 대충 이쁜 자연수로 줬을걸? 3이냐?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정리하면 SN이라고 하는 것이 3n 괄호 n-의 15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A의 13을 구하래. 자, 얘들아,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A의 13을 구하래. 방법 3가지 말해봐. 한 가지라도. 넌 어떻게 할래? 오케이. 첫 번째로 당연히 방법 1은 AN을 구해가지고 13 대입하면 되지 뭐. 맞아요. 또 다른 방법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A13 자체가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면 돼. 로 해도 괜찮아. 이 두 개만 떠올라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혹시 어떤 것도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까쇼. 등차 중앙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지. S에 25라는 것이 가운데가 A에 딱 얼마고? 13이고 그게 몇 개 있다? 또 가능하지. 오케이. 이 두 개는 꼭 생각이 나야 되는 필수 기본이고요. 여기까지 이것 좀 오버할 수 있지만 알면 좋습니다. 이게 꽤 괜찮거든. 봐봐. S20 3 곱하기 25 곱하기 얼마? 10이지. 그게 A의 13 곱하기 25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따라서 답은 30이죠. 오케이? 얘를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야. 다 알아야 돼. 근데 1, 2번은 보통 잘 떠올리니까 일부러 3번으로 풀어봤다라는 뜻이다. 오케이? 좋아. 종현이 그래도 숙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잘 따라와 주시네요. 16번 가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마지막 문제고요. 15번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육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객관식 최고 난도야. 이 당시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얼마나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되는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되는데 SN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야. 이 식 보자마자 느껴야 될 게 있어. 그렇지, 상수항이 있네. 그 말은 이 새끼의 일반항은 뭐지? 어떤 거지 말로 해보면? 첫 항부터 등차인가? 아니지, 얘는 어떤 친구야? 몇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친구구나 라는 걸 바로 읽어내야 돼. 맞나? 그러면 바로 한번 구해볼까? 자, 첫 항은 얼마야? 그냥 대입해야지 뭐. 뭐니? P-36 플러스 Q야. 자, 그 다음에 이 이상에 대하여 일반항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냐? 이 상수항 있을 때 그냥 가려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리고 하자. 일단 몇 n으로 시작하겠네? 2pn으로 시작하겠네. 그 다음에 첫 항이 얼마인 셈?
P 빼기 36인 셈. 여기 대입해서 P 빼기 36 만들어내면 되겠지. 뭐야? 마피 36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단 얘는 뭐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일단 아직 문제 아무것도 안 읽었으니까 이제 읽어보자.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임의의 자연수 IJ에 대하여 I랑 J가 다르면 SI랑 SJ가 다르대. 이건 뭔 말이에요? 땡. 1대1 함수란 뜻이겠지. X값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된다는 건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Y값을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서까지 1대1 함수가 왜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무슨 성이지? 대칭성. 그렇죠? 우리 아까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막 S7하고 S8이 같고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이러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뭐 대충 이렇게 아래로 올릴 거야. 0,0은 안 지나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대칭축은 어디니? 이 참수의 대칭축 P분의 18이야. 맞냐? 그러면 만약에 P가요 1이면 대칭축이 18인 거지. 그러면 이거 성립해? 안 하지. 17, 19만 해도 바로 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존나 탕탕탕탕 대칭성이 많겠지. 그럼 만약에 P가 2면 축이 9니까 또 7, 8이랑 10 또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안 되겠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3이면 6이니까 또 안 되지. 4면요? 그렇지. 얘도 4분의 18 약분하면 점 5지. 정확히 점 5면 정수가 높이가 똑같지. 자, 요렇게는 지금 대칭성이 살아버려. 그지? 대칭성이 존재해버려. 자, 그런데 이제 5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칭축이 5분의 18, 3.6.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되게 애매하니까 정수의 높이가 정확하게 똑같을 리가 없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조금씩 어긋날 거라고. 그러니 문제에서 요구한 1대1 대응을 만족해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다? 5다라는 걸 찾은 것이.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문제에서 준 거 바로 P의 1이란 자리를 싹 다 5로 바꿔서 풀래요. 자, 이제 박스 밑에입니다. P 콜 P1일 때, 즉 이제 P 자리에다가 5 대입하라는 뜻이네. 1로 넘어서 정리해보자. 즉 일반항 A의 1은 뭐 플러스 Q고 Q 빼기 얼마고? Q 빼기 31이고 그 다음에 A의 N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겨? 10n-41 단 N은 2 이상일 때 이게 일반항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절대값의 A의 K가요 A의 1보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K가 3개만 있어야 된대. 그러한 Q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야, 이 문제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업했던 모든 내용을 이 한 문제로 다 복습할 수가 있어서 그래. 얘를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봐야 되는 거 공부했었고 수열의 합에서부터 일반항 빨리 뽑아내는 거 또 연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처음 배웠던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이미지는 뭐다? 직선. 얘를 식이 아니라 직선, 그래프로 해결하고 빨리 끝낼 겁니다. 자, 절대값의 AK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절대값의 AN으로 그릴게요. 자, 얘야 대충 어디서 꺾이는 V자라는 거니? 4.1에서 꺾이는 V자라는 거지. 물론 A의 1은 Q 때문에 규칙에 어긋나서 지 혼자 딴 데 있다 이거야. 그치? Q가 존나 크면 A1만 따로 이렇게 있을 거고 Q가 대결적이면 첫 합만 이렇게 있겠지.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세요. A1보다 절대값 AK가 밑에 있도록 하는 게 3개밖에 없어야 된대. 즉 작은 쪽부터 좀 관찰해봐라는 뜻이거든. 그럼 질문, 여기가 4.1이야. X축에 가장 가까운 건 A의 4 쪽이야, A의 5 쪽이야? A4 쪽이지. 맞냐? 값 얼마고?
절대값까지 씌워서 하자. 1이지.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건 3쪽일까 5쪽일까? 그치,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위쪽에 A5의 절대값이 있을 거야. 얼만디? 9. 그럼 그 다음에 또 가장 낮은 건 누가 있어? A에 3이 있을 거라고. A3 얼만디? 절대값 씌워서 11. 그 다음 또 낮은 건 누구 있는디? 6이 있겠지. 절대값 A의 6 얼만디?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올라갈 거야. 물론 이제 A의 1까지 가면 뭐 이쪽만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프로 보기로 했으니까 A1이라고 하는 건 뭔진 모르지만 무슨 함수라는 거야? 정해진 상수함수라는 거지. 자, 상수함수보다 밑에 있는 K가 3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3개가 누구누구누구란 뜻이야? 4, 5, 3 순인 거겠지.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누구랑 누구 사이를 지나가야 돼?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렇게 첫 항이 지나가줘야 된다는 뜻이겠지. A3일 때 마이너스 11, 절대값은 11이고 A6은 19야. 그러면 첫 번째 항, 바로 Q-의 31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누구랑 누구 사이 숫자 11과 19 사이.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일단 대충 질러놓고 그 다음에 등호가 되는지 천천히 마셔야 돼. 자, 만약에 정확하게 얘가 11이면 미만이 되는 게 3개라는데 되냐? 얘가 정확하게 11이면 A1 미만이 3개가 돼요? 안 되고. 반면 19는 어때? 되지. 얘까지는 미만이니까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 여기는 이렇게 포함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Q라는 친구는 42초과 50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자, 그러면 그런 Q들의 합을 구하래. 마지막 덧셈만 하자. 초가니까 뭐부터 뭐야? 43부터 50인가? 평균 2분의 93 해놓고 몇 개 있는 거냐? 8개냐? 4배로 계산하자. 3, 7, 8이니 3, 7이 아닌가? 그치? 3, 7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등차 수열만 단일 소재로 출제된 것 중에 16번 정도가 제일 어려웠던 기출 문제인데 배웠던 걸로 충분히 다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등차 수열의 실전 문제를 마쳤고요. 쉬는 시간 후에는 등비 수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